최근 방송에서 신체 나이라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체 나이와 실제 나이, 바로 평소에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는지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식습관과 생활습관, 운동이 중요하겠죠. 많이 쓰면 쓸수록 닳아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절인데요. 그만큼 우리의 나이를 알려주는 것,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 심각성은 어떠한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무릎 관절 질환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퇴행성 관절염,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흔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관절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마모되면서 또 닳았다고도 하죠. 그러면서 관절이 붓고 또 통증을 느끼면서 한 염증 반응들이 나온다고 해서 관절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 보면요. 평소에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무릎이 시큰거린다거나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보니까 진단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퇴행성 관절염 얼마나 자주 나타나고 있나요? 네, 요즘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상대적으로 많이 흔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60세 이하에서는 3명 중에 1명 정도, 70대 이상에서는 4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흔하게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신 정도의 통계라고 한다면 남녀 누구나 좀 피해갈 수 없는 질환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좀 많이 발병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보통은 나이가 55세 이전에는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55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뼈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골다공증이 있거나 또 뇌를 분만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뼈의 강도가 떨어지면서 연골들이 많이 마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그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절의 연골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보통 우리가 보면은 돼지나 소 사골 같은 경우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관절 부분들이 하얗면서 뼈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하얀 부분들이 보통은 연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조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네. 실제 모형을 좀 보여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무릎의 관절은 위에 대퇴부라는 뼈와 경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유지해주는 인대, 근육, 관절 연골면,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관절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관절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뼈를 감싸고 있는 하얀 연골 부분이 있는데 이 연골 부분을 닳았을 때 관절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관절의 연골들은 연골판이라고 하는 이런 안쪽하고 바깥쪽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망가지면서 연골면들이 망가져가지고 관절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첫 출발은 연골판이 망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연골면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뼈에 비현형이 와서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흔히들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바로 연골이 손상된 걸까요? 보통 흔하게 환자분들이 왔을 때 무릎이 소리가 난다, 또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무릎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원인이 뭔가 이러고 대부분 보면은 가장 많은 소리가 나고 하는 원인은 무릎 사이에 있는 이런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 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최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골면이 안 좋거나 다른 인대 부분들이 안 좋을 때, 그 근육의 불안정성이 같이 있을 때는 통증을 느끼고 소리도 나게 되겠습니다. 네, 뭐 무릎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좀 네. 섣불리 진단을 스스로 하는 것은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무릎 관절의 경우에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무릎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프다고 왔을 때는 관절염 진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환자분 먼저 무릎 상태를 직접 만져보면서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나 먼저 이학적 검사라고 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거에 도움이 또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엑스레이 사진을 찍거나 또는 피 검사나 이런 걸 해서 염증 정도와 뼈의 변형 정도를 알아봐서 관절염이라는 것을 진단하게 됩니다. 예, 때로는 좀 과다 체중이 무릎에 무리가 간다라는 네.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무릎에 무리가 가서 생기는 무릎 질환에는 또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무릎에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체중이 많이 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무릎 주위에 하중이라고 합니다. 충격이 결국 무릎 구조물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질환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부분 흔한 질환 중에 하나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서 충격을 제일 먼저 흡수해주는 연골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연골판이 손상이 돼서 통증을 느끼고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단계를 좀 더 넘으면 결국은 연골면들까지 망가지는 그런 질환이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비만이나 무리한 운동 또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그 증상 역시도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릎이 붓고 그다음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근데 통증의 양상도 또 보면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는 경우도 있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 충격을 흡수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어떤 분들은 무릎에서 열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 열감이라든지 또는 붓는 거, 부종들이 더 심해져서 통증을 많이 느낄 수가 있겠죠. 예, 단순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좀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증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게 되면 구체적인 그 검사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네. 보통 요즘에 검사 기구가 많이 발전이 돼서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기본적으로는 그 환자 상태를 먼저 이학적 검사라고 해서 직접 만져보고 열감이 있는지 아픈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먼저 보고 그 부위에 따른 단순한 일반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봐서 뼈의 변형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두 번째로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말고 관절이 망가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류마티성이나 염증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혈액 검사를 같이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관절면들이 망가지는 정도가 일반 엑스레이상에서 안 나타나는 연골판이라든지 연골면들, 그다음에 인대 부분들까지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보려고 할 때는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이 좀 많이 되지만 자기공명사진이라고 하는 것도 촬영해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절염에도 그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그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좀 사진을 보면서 관절염의 그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단계별로 증상과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절염의 그 단계별로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릎이 특별한 변형이 없으면서 통증을 느끼고 아픈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관절면들이 망가지지 않고 정상적인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초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중기는 그 단계를 더 넘어서 연골면들이 망가지고 뼈의 변형들이 약간 오기 시작하는 정도입니다. 그때는 관절 사이에 있는 관절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런 간격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죠. 말기는 대부분은 봤을 때 다리가 변형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거는 또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관절면들이 망가진 것이 뼈의 변형을 같이 동반하고 있어가지고 변형 O자 다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정도가 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무래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일 텐데요. 단계별로도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처럼 치료법 역시도 단계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어떻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초기는 상대적으로 통증을 느끼고 그 무릎이 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줄여주기 위한 치료법인 건데요. 대부분은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소염제라고 하는 약을 먹고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해서 무릎이 부어 있는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것들을 같이 실행하게 됩니다. 네. 막상 아프지만 좀 통증을 참고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중기의 병원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네. 치료가 가능한가요? 관절이 이제 중기 정도 지나면은 관절의 연골이 마모되기 시작했고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통증이 가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검사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그 망가진 연골이나 또 연골판이나 또 그런 종류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관절에 대해서 관절경을 이용해서 관절에 안 좋은 부분들을 씻어주거나 망가진 부분들을 복원하는 그런 레이저 관절경 수술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좀 진행이 된 경우까지 치료법을 모두 좀 살펴봤는데요. 무릎 질환 중에서 또 많이들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 이름조차도 조금 생소한데 어떤 원인으로 파열이 되고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건가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무릎 사이에 있는 타이어 부분이 연골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찢어지거나 닳게 되는 것은 무릎이 뒤틀리거나 또 퇴행성이 변화가 되면서 그 타이어를 마모시키는 형태가 돼서 연골판 파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대부분 무릎을 충격을 많이 주는 경우와 운동선수들처럼 무릎이 갑자기 이렇게 뒤틀리는 경우, 회전하거나 할 때 그 연골판이 찢어지게 됩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처럼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 역시도 그 통증이 꽤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상은 어떻고 또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나요? 반월성 연골판이 파열되면 무릎의 흔한 증상이 대부분은 똑같이 통증이 있고 무릎이 붓게 되고 그 단계를 좀 더 넘어가면은 연골판이 찢어진 부위가 무릎 사이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안 펴지거나 안 구부러지는 잠김 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문을 이렇게 열 때 다치지 말라고 중간에 뭘 끼워 놓는 것처럼 연골판이 찢어지면은 그 사이에 끼어서 무릎이 운동할 때 안 펴지거나 안 구부러지게 되는 그런 것이 잠김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한 것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걸어갈 때 통증이 심하게 되죠. 세 번째는 간혹가다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하는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한 거겠네요. 예,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우리의 연골판이 파열되면은 보통은 연골판은 회복이 되는 부위가 있고 회복이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피 공급이 되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2, 3주 정도 지나면은 회복이 되고요. 그러지 않는 부분들은 2, 3주 지나도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심하고 2, 3주 이상 지속이 되고 붓고 아프면 자기공명 사진을 찍어서 찢어진 정도에 따라서 대부분 수술적 요법을 치료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경우 수술법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가장 흔하게 하는 거는 레이저를 이용한 관절 내시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내시경으로 해서 연골판을 수술을 할 때 연골판의 찢어진 정도와 그 크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찢어진 경우에는 제거하는 수술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이쪽 안쪽에 있는 경우는 피 공급이 되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봉합술이라고 해서 연골판을 꼬매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자동차 타이어가 찢어졌는데 바깥 부분에 있어서 너덜너덜한 부분들은 제거를 하고 안쪽에 있는 거는 대부분 꼬매서 타이어를 쓰는 것처럼 연골판도 그런 절제와 봉합술을 병행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수술법이 네. 달라진다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고령의 분들께서 많이 수술을 하시다 보니까 네. 좀 수술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수술에 대한 예후는 어떤가요? 네, 연골판은 파열되는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그 부분들은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는 것을 충격을 더 흡수해주는 연골판을 만들어주는 수술과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윤활유 역할이나 운동할 때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많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관절 내시경이라든지 봉합술 여러 가지 수술법에 대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좀 다양한 무릎 관절을 치료하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보통 연골판이 파열되면 레이저로 하는 거를 하는 건데요. 관절염이 그 단계에 넘어가면은 그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법도 있고 또 하나는 관절을 바꾸는 다양한 수술법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우리가 초기 단계에 관절이 망가졌을 때는 레이저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연골면이 망가진 부분들을 재생이 될 수 있게 하는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시경 이용해서 연골의 부분이 망가진 부분을 이식을 하거나 또 하나는 연골을 배양해서 다시 그 부위에 결손된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진행이 되는 경우는 거기다 미세 천공 수술이라고 합니다. 관절 연골을 구멍을 뚫어서 연골이 재생이 되게끔 하는 레이저 방법의 수술이 초기에는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그 중기 정도 되는 관절염에 대해서는 관절면들이 부분적으로 다 망가져 있고 통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의 망가진 정도에 따라서 한쪽 관절만 바꾸는 수술이 있고 또 관절 하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쪽으로 보통은 힘을 받게 되는데 안쪽이 대부분 많이 망가집니다. 연령이 많지 않고 아직도 관절이 써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분들은 안쪽으로 땅을 디딜 수 있는 것을 바깥쪽으로 바꿔주는 그런 절골술이라는 것들을 해서 관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기 단계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네, 요즘에는 예전하고 달리 회복이 상당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관절 운동 범위도 옛날에 뻗정다리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정상에 가깝게 다들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보통은 3일 정도만 돼도 자기 스스로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부터 운동 치료를 해가지고 3주 정도 되면은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증상이 굉장히 심해져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인공관절 반치환술과 무릎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자동차가 네 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가 망가져 있을 경우에는 그 바퀴만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치환술 한쪽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흔하게 있는 것은 안쪽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무릎의 안쪽 부분만 바꿔주는 반치환술이 대부분 많이 흔히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 바퀴가 네 군데가 다 망가져 있으면 바꿔도 안 되는 상황일 때는 전체를 다 자동차를 바꾼다고 해서 전치환술처럼 전체 관절을 안쪽과 바깥쪽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바꿔주는 전치환술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증을 방치하면 할수록 수술을 하고 더 통증이 많이 심하고 좀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에 있어서 수술적인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 이 외에도 좀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흔히 또 수술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에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비수술적 요법이라고 해서 대체하는 요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관절 연골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연골면이 재생이 될 수 있는 또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재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보통 연골 주사라고 하는 게 흔히 있고요. 요즘에는 자가 혈액을 뽑아서 수혈로 이용해서 그 줄기세포 성분들만 가지고 가는 PRP 뭐 이런 것들이 관절 연골들을 재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거는 직접 무릎 안에다가 관절 강내 주입이라고 합니다. 안에 직접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굉장히 첨단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관절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운동 범위도 파악을 해서 상태에 따른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분들이 내 무릎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반 사진만 보여줬는데 지금은 관절 운동 역이라고 해서 첨단 장비인 메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장비는 근육의 양이나 근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은 과학이나 스포츠가 발달하면서 생긴 좋은 장비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예방법일 것 같습니다. 건강한 무릎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네, 무릎은 많은 관절 중에서 체중 부하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운동 정도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무릎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무릎을 아프신 분들이 산을 많이 오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산에나 이런 거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운동이나 식사요법이나 영양요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고요. 또 근육이나 이런 것들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운동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저희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관절이 많이 망가지고 통증 느끼고 많이 아프실 때는 자가 진단이라고 하는 것들보다는 전문가들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방치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방문하셔서 고생이나 힘든 것을 줄이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관절염이 너무 흔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을 하셔서 관절염을 예방하셔가지고 즐거운 그 운동할 수 있고 관절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릎 관절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평상시의 생활 습관, 식습관, 운동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혹은 밝고 건강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관리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